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며 한번 구경하시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영찬 수석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환영 만찬을 진행했고 약 12분 동안 트리티룸을 구경시켜줬다는 겁니다. 트리티룸?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 3층에 있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데 예. 과거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할 때 계약을 체결했던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아하. 지금은 이제 대통령 가족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를 이제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링컨 대통령이 게티츠버그 연설문 쓸 때 사용한 책상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권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한 연출한 거죠. 사적인 집 구경을 다 시켜줬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친밀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식사는 뭐 비빔밥을 먹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을 제공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또 이면에 숨겨진 뜻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무슨 뜻이요? 이 비빔밥을 만들 때 쓴 쌀이 이제 캐롤라이나 지방에서 나는 이제 황금미라는 그런 쌀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미국 쌀로도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니까 뭔가 쌀개방 뭐 이런 무역 문제를 어필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과잉 해석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좀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시작한 직후에 이제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문제와 새로운 무역 협정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볼 때도 어떤 무역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핵 문제 등등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지도부 만나서 이 사드 번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놔서 일단 예방주사를 좀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북핵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규정을 한 데 이어서 북한의 돈 세탁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을 지금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거든요. 예. 거기에 대만에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해서 이건 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중 문제로 확전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메시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3층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요. 이거 처음인데요. 저 지금까지 그 직간접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는 예. 이 트리티룸 들어간 것 전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예.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우하고 환대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도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지금 양국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균열이 있네, 뭐가 있네, 이견이 있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할 거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전달하고 좀 있죠. 그런데 방금 저 우리 1, 2부에 그 출연했던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네. 뉴욕타임즈 사설이 네. 며칠 전 뉴욕타임즈 사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판단이나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라. 네. 이런 사설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럼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언론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세현 장관이나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언론이 마치가 안 될 것 같다는 거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꽤 있죠.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고 그럼 있어요. 문정인 그 특보도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언론이 호들갑을 떠니까 그걸 받아갖고 다시 미국에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청와대가 문정인 교수한테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의미를 했겠어요. 그거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미국 조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정인 교수한테 그런 식의 발언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니 자제해라라고 한 것은
우리 언론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에 공화당의 서빗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돌직구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드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달라. 사드 없는 주한 미군. 사드도 빼고 주한 미군도 빼는 한국을 선택할 것인지 예. 아니면 사드와 주한 미군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달라. 예. 이런 질문을 돌직구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사실인 거죠. 거기에 문정인 교수의 그런 발언들이 불을 지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아하.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그냥 정리를 다 했어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어내라. 사드 배치 철회 안 한다 우리. 다만 국내적 절차의 문제이니 그 조금만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달라. 우리 분명히 배치한다. 약속 지킨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직접 정리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주요 의제가 아니다. 백악관 발표입니다. 제 얘기가 예.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주요 의제는 한미 FTA다. 예. 이렇게 됐단 무역 말이에요. 무역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미 관계의 본질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본질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12시간 뒤에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히 이 계산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산법이 다르죠.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렇게 한미 FTA로 크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는 조금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불균형적인 거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FTA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는 이게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동차 좀 팔고 철강 좀 판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하면은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미래에서 우리 여기서 벌어갈 게 더 크니까 그거를 상쇄를 하면은 거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계산법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무슨 소리냐. 자동차, 철강 당장 수출해서 지금 돈 벌어가는 게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냐. 이건 불균형이다. 이거 다시 재조정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잖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이거 굉장히 이제 자기 대선 때 가장 강력한 공언. 백인 네. 하층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습을 많이 해가시다는 걸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상품 부분과 서비스 분야를 따로 띄어서 설명할 줄 아는 거. 이건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두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GDP의 2.7%를 지금 내고 있다. 예. 지금 저 평택 그 기지 건설하는데 지금 미군 기여도는 8%밖에 안 된다. 나머지 92%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고 있다. 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 결코 적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맥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관리들이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접 비용은 카운팅 안 하고 그렇게 되는 하고 거 있는 아니에요. 거죠. 인건비 빼고. 그렇죠. 간접 비용 우리가 그리고 네. 토지 공여 뭐 이런 거 등등 다 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얼추 잡아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산서상으로 1조를 조금 덜 그렇죠. 내고 있는 거로 되지만 그렇죠. 간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3조, 4조쯤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되더라도 예. 사드 비용 1조를 우리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전 발언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잘못된 몰라서 거죠. 했거나 예. 아니면은 전략적이거나 이런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예.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누가 얘기했어요? 미국 고위 관리가 얘기했어요. 예. 익명으로 저기 했지만 모범적인 동맹이라는 얘기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제 조율이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문제의 이 계산법 자체가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죠. 한국하고 미국이 뭐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핵 문제에 대한 길이 모색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동결, 그다음 네. 2단계 폐기. 네. 자, 미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북한 핵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현재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건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그렇죠. 이 정도 원칙만 나와 있거든요. 원칙만 남아 있죠. 구체적인 단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 일어난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리비아 모델이거든요. 예. 리비아 모델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신 경제 지원을 받는 맞바꾸는 바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리비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은 좀 받아서 경제 상황을 좋아졌는데 카다피가 가더라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정권이 가더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북한은 핵과 포기 안 할 거라는 체제 거죠. 안전을 맞바꾸는 맞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평화 협정하고 정도로 맞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 못 믿는다. 이게 북한의 스탠스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 이 북핵 문제가 동결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폐기로 가는 이 수순이 과연 되겠느냐.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아니 근데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도 네. 북한의 손을 들어주면서 평화협정과 핵 폐기 네. 핵 폐기를 동시 카드로 진행을 하자. 네. 그런데 오바마 때는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냐 핵 폐기 먼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논의하자 나머지 주제는.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북미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 정부가 또 받기가 어려워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게 왜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정전 체제는 미국과 유엔군과 북한군이 맺은 협정이에요. 예. 당사자인 한국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는 거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받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측 조에서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건 남북 간에 먼저 신뢰가 형성되고 남북 간에 지금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평화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남한을 뺀 북미 간의 직접 거래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거죠. 일테면 이제 남북한 군사적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네. 그게 항구적 평화 협정인 것이지. 우리는 쏙 빼고 북미 간에 그래서 북한과 우리하고 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상호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북미 간 평화협정 맺어라.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북미 평화협정의 본질이 그것인 것인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북미 평화협정을 미국이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예. 그 전제 조건은 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김정일 체제까지도 네.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 김정일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바는 확인된 적은 없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그 스탠스는 명확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북미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핵 폐기할.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확신이 들면 핵을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한미 간의 어떤 뚝 부러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건 없는 것인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설득 방법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목만 조른다고 해결 안 되지 않느냐.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당신들 카드를 갖고 그렇습니다. 좀 유혹적인 무슨 안도 좀 당근도 좀 주자. 네.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카드를 갔어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당신도 햄버거 대화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이게 아하. 첫 번째 메시지고 거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한미 관계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 예. 얘기가 뭐냐면 북한 문 열리면 미국 기업들이 거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했어요.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투자라든지 그럼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북에 가갖고 우리와 손잡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은데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이거 건의했는지 기가 막힌 수 가지고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가 저하고 이리고 우리 팟캐스트 방송하는 사람은 2달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트럼프 let's make money 그렇죠. in North Korea. 그렇죠. 우리 미국 예. 북한 가갖고 돈 벌자. 예. 그러니까 양수겹장이다. 북한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하면 너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당신 어려운데 최고의 그거 대통령으로 최고의 대통령 성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요. 그렇게 인간적 터치를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나도 당신도
고생만 대선 때. 했지. 대선 때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했어.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당신도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론도 이야기를 듣고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네. 야 우린 가짜 뉴스 동창생이야. 네. 어? 그래서요. 예. 지금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트위터에다가 프레지던트 문 is nice guy with a good time 뭐 이런 거 하나 좀 날려주면 분위기를 이게 좋았구나 이런 거 이제 가늠할 수가 그리고 있는데 내일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워지죠. 예. 네. 그런 아주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깨알 재미가 정상회담 이 앞뒤에 곳곳에 박혀 있어요. 트럼프 트윗을 날릴까 안 날릴까? 이제 궁금해요. 좀 난리라고. 우리가 또 한번 살짝 내기를 해야죠. 원래 그 언론보다 트위터를 더 알고 자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자기가 트위터로 먼저 날려 직성이 풀리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내기를 한다면 안 날린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출 행동, 돌출 발언 안 하는 게 컨셉입니다. 악수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의례적으로 정상적인 악수하고 어깨 한번 톡톡하고 싹 가잖아요. 현 장관이나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언론이 마치 안 될 것 같다는 거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꽤 있죠.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고 그럼 문정인 그 특보도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언론이 호들갑을 떠니까 그걸 받아갖고 다시 미국에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문정인 교수한테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의미를 했겠어요. 그거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미국 조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정인 교수한테 그런 식의 발언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니 자제해라라고 한 것은 우리 언론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에 공화당의 서빗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돌직구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달라. 사드 없는 주한미군. 사드도 빼고 주한미군도 빼는 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드와 주한미군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달라. 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 내가 당선되기 전에는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며 한번 구경하시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영찬 수석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환영 만찬을 진행했고 약 12분 동안 트리티룸을 구경시켜줬다는 겁니다. 트리티룸?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 3층에 있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데 과거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할 때 계약을 체결했던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가족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이제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링컨 대통령이 게티츠버그 연설문 쓸 때 사용한 책상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권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한 연출한 거죠. 사적인 집 구경을 다 시켜줬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친밀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식사는 뭐 비빔밥을 먹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을 제공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또 이면에 숨겨진 뜻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 모양입니다. 무슨 뜻이요? 이 비빔밥을 만들 때 쓴 쌀이 이제 캐롤라이나 지방에서 나는 이제 황금미라는 그런 쌀이라는 거거든요. 이 미국 쌀로도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3층 개인 집무실에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요. 이거 처음인데요. 저 지금까지 그 직간접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는 이 트리티룸 들어간 것 전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예우하고 환대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도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지금 양국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균열이 있네, 뭐가 있네, 이견이 있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할 거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가고 좀 있죠. 그런데 방금 저 우리 1, 2부에 출연했던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뉴욕타임즈 사설이
며칠 전 뉴욕타임즈 사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판단이나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라. 네. 이런 사설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럼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언론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니까 뭔가 쌀개방 뭐 이런 무역 문제를 어필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과잉 해석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좀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시작한 직후에 이제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문제와 새로운 무역 협정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볼 때도 어떤 무역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핵 문제 등등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지도부 만나서 이 사드 번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놔서 일단 예방 주사를 좀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북핵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규정을 한 데 이어서 북한의 돈 세탁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을 지금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거든요. 예. 거기에 대만에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해서 이건 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중 문제로 확전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메시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질문을 돌직구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사실인 거죠. 거기에 문정인 교수의 그런 발언들이 불을 지핀 것도 또 사실이에요. 아하.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그냥 정리를 다 했어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어내라. 사드 배치 철회 안 한다 우리. 다만 국내적 절차의 문제이니 그 조금만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달라. 우리 분명히 배치한다. 약속 지킨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직접 정리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주요 의제가 아니다. 백악관 발표입니다. 제 얘기가 예.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주요 의제는 한미 FTA다. 예. 이렇게 됐단 무역 말이에요. 무역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미 관계의 본질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본질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12시간 뒤에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히 이 계산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산법이 다르죠.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렇게 한미 FTA로 크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는 조금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불균형적인 거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FTA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는